안녕하세요. 고대 안암병원 외과 유지영입니다. 저는 여성암센터에서 유방암 진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은 내과에서 진단을 받고 수술을 위해 외과에 오시게 되는 다른 암들과 달리 유방 검사를 위해 외과에 내원하셨다가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고 또 다른 치료를 받으신 뒤에 다시 외과로 와서 평생 추적하게 되시기 때문에 유방암에서 외과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유방암은 유방세포에서 생기는 암인데요. 주로 선진국형 질병이라고 불리고 우리나라에서 여성에게 발생하는 전체 암 중에 가장 흔한 암으로 연간 약 22,000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연기암까지 합치면 3만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여성암의 20.6%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에서도 가장 흔한 여성암으로 2018년에 전 세계에서 200만 명 이상의 유방암 환자가 발생해서 전체 여성암의 거의 25%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0만 명당 발생이 거의 60명 정도로 아시아 국가 중에 발생률 최상위 그룹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암은 약 10여 년 사이에 2배 이상의 발생이 증가한 소견을 보이면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또 연령적으로 특히 40, 50대에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최근 들어 60대나 30대에서도 그 발생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사실 유방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거기서 조금 진행되면 이제 아프지 않고 만져지는 종괴, 혹을 주로 호소하시며 내원하시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유방 통증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유두 분비물이나 유두 함몰, 멍울 같은 것들은 관련이 있지만 좀 많이 진행이 됐을 때 나오는 증상이라서 상대적으로 그 빈도가 낮은 편입니다. 유방암이 진단되면 치료 방법은 병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병기라는 것은 유방암이 얼마나 진행하였고 전이는 없는가 이런 걸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주위 조직으로 직접 침윤을 하거나 림프관을 통해 겨드랑이 림프절로 전이하거나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 다른 장기로 전이하는 원격 전이 등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평가되는 병기는 상피내암으로 시작하는 연기부터 다른 장기 전이가 있는 사기인 말기까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사실 사기만 아니라면 걱정하시는 만큼 생존율이 낮지는 않습니다. 진단 방법의 발달과 검진의 활성화로 지난 수년간 유방암 발견 당시 병기는 꾸준히 낮아지고 있어서 보통 조기 유방암의 경우 5년 생존율 70% 이상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방암 치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후가 좋은 이유가 바로 이렇게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약제와 수술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는데요. 대신 그만큼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 크게 수술, 항암 치료, 항호르몬 치료, 표적 치료, 방사선 치료 등이 있고 각 치료 방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정말 다양합니다. 유방암은 일반적인 암과 비슷하게 스트레스나 비만 등의 환자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만 그 상관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나마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은 암이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과다하게 생성되거나 변형되면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폐경기 이후의 여성에서 비만할수록 유방암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보고는 꽤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중을 감소했을 경우에는 유방암의 발생 위험도가 낮아졌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 외에 술이나 고기를 먹는 식습관에 대해서도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이런 식습관이 유방암의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는 있지만 술은 건강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소량의 알코올도 유방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육류 섭취는 단백질 섭취원으로서의 고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어서 동물성 기름이 많이 들어있는 부위를 피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유방암은 사실 1차적으로 예방 가능한 암은 아닙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검진으로 조기 발견하는 것만이 유방암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권유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유방 자가검진이 있습니다. 단계별로 시행하시면 되는데요. 1단계는 거울 앞에서 관찰하기입니다. 유방의 모양이나 윤곽을 살피며 말씀드린 증상들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이때 다양한 자세를 취하며 비교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평상시대로 편한 자세, 그리고 양손을 허리에 짚고 앞으로 약간 숙인 자세, 양손을 뒤로 깍지 끼고 팔에 힘을 주어서 앞으로 내민 자세 등을 취하며 꼼꼼히 관찰해 주시면 됩니다. 2단계는 서거나 앉아서 촉진을 하는 것입니다.
검진하고자 하는 유방 쪽 팔을 들어 올리고 반대편 손가락 검지, 중지, 약지의 첫마디 넓은 면을 이용해서 원을 그려가면서 검진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을 주지 않은 상태로 빠짐없이 천천히 만져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유두를 살짝 짜보며 분비물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누워서 촉진하기인데요. 편한 상태로 누워서 검사를 하면 되고 필요한 경우 검사하는 쪽 어깨 밑에 수건을 접어 받친 뒤에 팔을 올리고 2단계와 마찬가지로 검진해보면 됩니다. 참고로 유방 검진은 매월 생리가 끝난 후 일주일 안에 유방이 가장 부드러울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검진에서 이상 증상이 있거나 혹은 없더라도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에 오셔서 시행하게 되는 검사로 유방 촬영술과 유방 초음파가 있습니다. 유방 촬영술은 유방암 검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영상학 검사로 증상이 없는 여성에서 유방암 발견에 매우 예민한 검사입니다. 유방과 흉근의 일부를 포함시켜 상당한 압박을 가해야만 유방 조직이 얇게 펴집니다. 적절하게 눌려서 찍힌 영상일수록 선명하게 보여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유방암 발견에는 아주 유용한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방 초음파 검사만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미세석회로 발견되는 조기 유방암을 놓치고 나중에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방 촬영술은 생략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며 유방암 진단에 있어서 가장 우선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여성의 유방은 치밀한 섬유 조직으로 형성된 경우가 많아 유방 촬영술에서 치밀 유방을 보이는 경우 초음파 검사를 병행하는 것이 유방암 진단에 있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유방 촬영술 소견상 종괴 등의 이상 소견이 보이는 경우에는 병소를 더 자세히 평가하기 위해서 유방 초음파를 보조적 검사로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암 진단의 확진을 위해서 조직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초음파로 실시간으로 종괴를 관찰하면서 안전하게 조직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방 초음파 검사만 하는 사람의 경우 미세석회로 발현되는 조기 유방암을 놓치고 나중에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방 촬영술은 생략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며 유방암 진단에 있어서 가장 우선해서 시행을 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여성의 유방은 치밀한 섬유 조직으로 형성된 경우가 많아 유방 촬영술에서 치밀 유방을 보이는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를 병행하는 것이 유방암 진단에 있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유방 촬영술 소견상 종괴 등의 이상 소견이 보이는 경우에는 병소를 더 자세히 평가하기 위해서 유방 초음파를 보조적 검사로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암 진단의 확진을 위해서 조직 검사가 필요한 경우 초음파로 실시간으로 종괴를 관찰하면서 안전하게 조직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과 의사다 보니 수술에 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유방암으로 진단되면 모든 유방암 환자에게 유방 전체를 제거하는 유방 전절제술을 시행을 했지만 요즘은 암의 범위를 자세히 평가한 후에 그 범위가 넓어서 유방 부분 절제술, 유방 보존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수술이 불가능할 때만 전절제술을 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방 부분 절제술이라고 해도 암에서 경계면까지 일정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암을 포함한 그 주변 정상 조직도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유방 부분 절제술 후에는 수술받은 유방에 대해 방사선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유방 전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방을 모두 제거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흉터가 길게 남고 유방도 남자 유방처럼 판판해지게 됩니다. 치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여성으로서의 상징을 잃은 것 같은 상실감과 실제 팔을 움직일 때 완충 역할을 해주던 부분이 사라짐으로써 일부 환자들에서는 팔 움직임 제한 같은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유방 재건술이라는 수술법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유방암 수술할 때 유방 제거는 바로 못한다. 또 방사선 치료 받아야 되면 제거는 못한다. 유방 제거는 성형처럼 보형물 넣어야 한다. 등의 유방 재건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유행하기도 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환자들이 유방 재건의 방법이나 또 그 시기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암의 범위로 유두 및 또 피부 등의 암의 침윤이 피부 손실이 많기 때문에 보통 자가 조직을 이용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다면 수술 부위가 유방으로 한정되는 보형물 수술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유방 재건 수술은 유방암을 수술하면서 바로 시행하는 즉시 재건 수술과 또 수술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하는 지연 재건 수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각기 장단점이 있는데 즉시 제거는 한 번의 수술로 끝난다는 것, 즉 유방암 수술과 동시에 재건 수술을 함으로써 미용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으며 유방의 상실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받는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지연 제거는 재발의 위험이 높은 초기를 지나 비교적 안정적인 시기인 수술 후 2, 3년 후 정도에 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최근 경향은 즉시 재건 쪽으로 옮겨가고 있고 또 환자 상태에 따라 선택 적용할 수 있지만 즉시 재건과 유방 보형물 수술을 할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최신 옵션으로 또 로봇 보조 유방 수술이 있습니다. 사실 유방암에서 로봇 수술이 시행된 지는 생각보다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근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첫 유방암 로봇 수술이 2016년에 시행이 되었고 현재는 전국 여러 병원에서 정말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로봇 수술의 장점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절개가 작다는 점이고요. 또 위치는 옆구리 쪽이라 나중에도 잘 보이지 않을 뿐더러 기존의 절개 수술에 비해 흉터 크기가 반 이하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봇 수술은 카메라를 사용하여 확대된 시야를 확보함으로써 출혈 등의 합병증이 적어지고 또 부가적으로는 집도의의 피로도가 적다는 점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의 경우에는 성형외과 팀에서 재건도 로봇 수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추가 절개가 없어서 하나의 작은 수술 상처로 모든 수술이 끝난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됩니다. 로봇 수술을 한 환자분들을 보면 일단 흉터가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수술 후 모양도 좋은데 무엇보다 통증이 적어서 물론 일반 절개를 한 환자들과 객관적인 비교가 본인들은 어려우시겠지만 확실히 통증 호소가 적고 그래서 수술 후에 또 짧은 기간 내에 퇴원이 가능해서 만족도가 크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모든 환자에서 로봇으로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암이 여러 부분에 있어 부분 절제가 어려운 환자 또는 암 크기가 작더라도 재발 문제 때문에 모든 조직을 제거하고 싶은 환자 등 유방 전절제가 필요한 사람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고 이미 암이 많이 진행되어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가 있다던가 병기가 높은 그런 환자분 또 가슴이 너무 큰 경우에는 사실 시야 확보가 좀 쉽지 않아서 가장 먼저 추천되는 방법은 아닙니다만 점점 그 적응증이 확대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모든 환자에서 로봇 수술을 적용 가능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